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1일 수요일 아침 9시 19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일단 하락 마감했어요. 특별한 재료가 있는 건 아니고 코로나 재확산 우려 등의 하락이라 써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뉴스는 없었어요. 미국 시장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얼른 한국 시장을 좀 잠깐 한마디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상으로 해서 이제 오버슈팅의 준비를 다 끝내놓고 폭등의 준비를 끝내놓고 이제 미국의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미국 니네가 하락하지만 않고 조금만 상승 마감해주기만 하면 우리는 갭상승 출발해서 폭등할 수 있어 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미국이 찬물을 거기다 끼얹은 겁니다. 어젯밤에 미국이 도장을 안 찍어줬어요. 니네 오버슈팅 할 수 없어, 일단 내일은 하지마,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오늘 이게 어딘가를 붕괴시키면서 하락으로의 트리거가 될지 어쩔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아무튼 이 올라야 될 자리에서 지금 미국이 찬물 부어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고 있다는 표현도 별로 안 좋은 표현이죠, 그죠? 하여튼 그 지금까지 어떤 오버슈팅 이런 거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갭상승 출발한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원웨이 장 뽑거나, 하여튼 최소한 개파락 출발하진 않습니다.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날에 개파락 출발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개파락 출발을 좀 했다, 미국장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일단 오버슈팅 없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버슈팅이 없어진다면은 물론 요렇게 해서 다시 둥근 천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또 옆으로 버럭버럭 기다가 또 오버슈팅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오늘 그래서 어디 붕괴시키는지 아니면 어딘가를 또 회복시키는지 이런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은 조금 이따 이제 미국 시장 이야기하고 하고요. 어젯밤 특별한 뉴스 같은 건 없었는데 파월 의장이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 이 뉴스에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번역이 안 돼서 올라오면 딱히 시장에서 주목은 하지 않는데,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면은 거기에 제한을 걸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인플레이션이 세다 싶으면은 뭔가 긴축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라는, 두고만 보지는 않겠다, 두고만 보지는 않고 뭔가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 겁니다. 평상시는 어땠죠? 평상시 시장에서는, 평상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 넘어갈 수 있지 2% 좀 넘어가도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는 게 파월 의장의 생각이었고, 근데 이제 어젯밤에 안 하던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 뉴스가 언제 나온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뉴스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이 뉴스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했다, 요렇게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몇 시에 나온 건지 몰라서, 하여튼 간에 안 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인플레이션은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이 얘기만 해놓으면은 또 시장 참가자들이 긴축이랍시고 우려를 할까봐 싶어서 또 맨날 하던 안전판, 안전한 이야기도 또 했습니다. 계속 우린 유동성을 공급할 거고 부양책을 쓸 거고 경제가 나아질 때까지 꾸준히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어젯밤에 같이 해줬어요. 하여튼간 안 하던 이야기 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만 두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렇다기보다는, 일단은 뭔가 하긴 할 거야, 너무 인플레이션 세지면 나도 뭔가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어제 처음으로 했다 라는 점 정도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을 잠깐 보시면은 어젯밤에 일단 하여튼 코로나 핑계를 댔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빠졌어요. 빠지고 나서 장중에 이제 계속 회복하려고 여기서 이제 버텼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의 일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 있었던 일들인데, 당연히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겠고 전반적으로 다 많이 빠졌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서 이 말씀 드려보자면은, 이게 이제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유는 제가 방금 NG를 내가지고 다시 녹화한다는 얘기죠. 아무튼 4120이라는 라인이 S&P고 여기가 이제 13800이라는 라인인데, 어젯밤 그러니까 중요한 라인을 테스트한 거예요, 미국장이 둘 다. S&P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S&P 같은 경우는 훅 붕괴시키고 나서 비교적 빨리 회복해서 이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훅 빠지고 나서 이 밑에서만 놀다가 하여튼 이 밑에서 마감이 됐어요. 이 선 밑에서. 제일 깔끔한 건 뭐겠습니까? 제일 깔끔한 건 둘 다 위에서 마감하거나 둘 다 밑에서 마감하거나 하는 게 S&P나 나스닥 둘 다 같은 어떤 그런 걸 보이는 게 우리가 해석하기 깔끔하겠죠. 근데 일단 둘 다 깔끔하게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한 놈은 위에서, 한 놈은 아래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오늘 밤 정도 한번 지켜보면 이제 확실히 답이 나올 것 같고요. S&P가 내려오거나 나스닥이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뭐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는 건데, 뭐 나스닥 같은 경우 숏을 한번 잡아보실 분들은 오늘 밤에 13,800은 못 넘는다는 가정하에 한 번쯤 뭐 들이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나스닥이 한 건 뭐예요? 어젯밤에 나스닥이 한 거는 차트 보겠습니다. 분봉상에 보시면요. 분봉상에 보시면 30분봉인데 몇 분봉 보시나 큰 상관은 없고, 여기가 13,800이에요. 장 초반에 장대음봉 한두 개 뽑아내고 나서 바로 13,800을 붕괴시키고, 종일 어때요? 이 하루 종일 미국장 하루 종일 이거를 13,800을 돌파 한 착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밑에서 마감했잖아요. 못 넘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예요? 지금 무거운 저항이 됐죠. 무거운 저항이 됐으니까 어젯밤에 있었던 이런 일을 확인하고, 이거 봐라, 미국이 13,800을 어제 하루 종일 돌파하려고 했는데 못 넘었네?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실 분들은, 그러면은 한번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숏 배팅을 해봐야겠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숏 배팅 해봐서, 일단 못 넘는다라는 가정을 갖고 숏 배팅 해봐서, 만약에 13,800을 내일, 오늘 밤에 미국장이 다시 돌파 한 착 해서 회복하면 버리고, 13,800을 결과적으로 못 넘어가면 계속 한번 또 홀딩 해 보는 거고요, 또 숏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가 이게 막 어떤 뭐 추세가 꺾이고 이런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숏을 접근한다라는 거는, 나는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변곡을 잡아보겠어 라는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튼 조심하시긴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뭐 나는 위험을 더 감수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한번 해볼 수도 있다라고 봐요. 어젯밤에 일단 13,800을 붕괴시켜 놨기 때문에 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 믿고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겠다라는 아이디어 한번 던져 놔 보는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13,800이 붕괴돼서 계속 이 밑에서 논다라고 하면 뭐겠어요? 박스권 안으로 또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고점은 높아졌는데, 근데 이제 고점 높인 상태에서 많이 못 버텼잖아요. 많이 못 버티고 여기서 이제 무거운 저항이, 지지선이 있었는데 이 지지선을 재차 금방 붕괴시켰기 때문에, 물론 오늘 밤에 다시 회복하면 황인데, 회복 못하고 여기서 비리비리 하면서 여기서 비리비리하고 못 넘어가면 박스권 안에 갇힌다고요. 그럼 목표치는 최소 여기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죠. 12,400 정도까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정도 한번 던져 드리겠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강해가지고, 이거는 뭐 제가 하여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이런 생각을 갖고 해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 정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한동안 안 봤던 지수들, 뭐 다른 지수들 이야기들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신흥국 지수, MSCI 이머징 지수 아시죠? 대표적인 신흥국 지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중국 뭐 한 몇십 프로, 한국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브라질 뭐 있지 않습니까? 브릭스 해가지고 그런 나라들이 포함된 이머징 지수인데, 참고로 이머징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중천장형의 냄새가 슬슬 나고 있다. 아직 절대적인 자리를 붕괴시킨 것은 아닙니다만은 추세의 상승은 일단 멈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뭔가 좀 확인된 걸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이미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면서 이렇게 슬슬 우하향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은, 본인이 어떤 기준을 갖고 뭔가 해보고 싶으면 이런 것들은 뭐 슬슬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어요. 이건 이머징 지수가 그렇다는 거고, 또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그래요. 아무튼 대형주가 강합니다. 미국도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예를 들면 미국의 중소형주 지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러셀 2000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는데, 러셀 2000 같은 것도 물론 아직 어딘가를 붕괴시키고 해서 막 추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추세가 죽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보시면 확연히 모양이 좀 다르긴 하죠. 그 S&P는 신고가고 나스닥도 신고가 썼다가 밀렸는데, 근데 이제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은 보시면 이미 다중천장형의 냄새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급락을 최근에 2거래일 동안 빠졌는데, 지금 보시면 고점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좀 보셔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일단 저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좀 보시긴 보셔야 되겠어요.
물론 아직까지 뭐 정말 중요한 라인들 뭐 이런 자리들을 아직 붕괴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도 뭐 엄밀히 따지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최소한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나스닥 쇼패팅이나 S&P 쇼패팅 같은 경우는 완전 정배열에다가 그 계속 신고가 쓰고 있는 거, 그런 거 쇼 때리기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어떤 이 다중천장형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친구들은 최소한 이걸 뒤집으면 인버스 차트일 거 아닙니까? 이 뒤집어서 보면 어때요? 이 바닥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지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지선들을 바탕으로 뭐 이런 거 쇼패팅은 그래도 조금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타이밍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다른 지수들 모양을 한번 보는 그런 차원이에요. 맨날 S&P하고 나스닥만 봤는데 다른 지수들은 어떤가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번 보는 건데, 하여튼 다른 지수들은 지금 S&P하고 나스닥만 강하고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좀 축축 처져가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공통적으로 근데 대부분 저런 친구들이 다 아직 그 상승 추세 자체를 막 깨고 그런 건 아직 아니에요. 다들 일단 상승 추세 중이긴 합니다. 다들 상승 추세 중이라는 건 어쨌든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런 좀 첨보 잘 안 보던 지수들까지 좀 이야기 정도 드려봤고요. 변동성 지수는 어떻게, 반도체 지수 같은 것도 약간 나스닥하고 좀 비슷하죠. 여기 최근에 급등했던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되돌림이 좀 나타나고 있죠. 얘도 지금 예를 들면 전고점 자리, 여기 있는 이 저항을, 여기 있는 이 자리 저항 맞고 좀 굉장히 강하게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하여튼 뭐 지금 아무튼 그래서 미국 시장은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살펴본 거고, 그 한국 시장이, 아무튼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한국으로 넘어올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원화 초강세에 뭐 주식시장, 뭐 콜옵션, 풋옵션 이런 거 보시면은 좀 오버슈팅할 준비를 해놨었는데, 근데 일단 미국이 허가를 안 해줘갖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항상 지금 두 가지 가능성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오버슈팅으로 끝을 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둥근 천장형으로 끝을 낼 수도 있다라고 항상 두 가지 가능성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종가 같은 경우는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높았는데 미국이 허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또 같이 또 봐야 됩니다. 무조건 오버슈팅, 제가 어제 제목 달아놓은 거 보고 무조건 막 오버슈팅 나온다 뭐 이게 아니고, 조건이 안 맞아지면 이렇게도 낼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봐야 되겠고, 중요한 자리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최소한 이 자리 429.45를 강하게 붕괴시키면 그러면은 일단 당장 뭔가 일단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 급하신 분들은 한번 좀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쇼배팅을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한번 드리고 있는데, 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40원은 돌파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고버스가 2040원 정도 돌파하고 하면은 좀 더 안전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상승해야 될 자리였어요. 오늘 상승 준비가 다 끝나 있었고 상승해야 될 자리였는데 433 돌파한 척 해놨지, 뭐 콜옵션 박스권 상단에 매물 소화해놨지, 뭐 풋옵션 죽여놨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원화 강세도 만들어놨지 하니까 조건 다 갖춰놨는데, 근데도 지금 못 오르고 미국장이 찬물 끼얹었거든요. 반대쪽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보셔야 될 거는 그 부분, 이 부분 429.45를 지지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417, 430 이렇게 박스권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구간인데, 하여튼 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한국 시장 좀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오늘 이렇게 조금 하락한다라고 해서 아직 뭐 이게 완벽하게 뭐 하락으로 꺾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아직 뭐 이것저것 좀 준비가 조금 좀 덜 돼 있습니다. 이대로 하락하기에는 솔직히 한국 시장은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둥근 천장형으로 자빠질 수 있을지도. 하여튼간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대로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풋옵션은 또 기사회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5거래일, 지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이렇게 버텼던 라인이 결과적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그죠? 4월 14일날 종가를 기준으로 보자고 했는데, 이거 붕괴시키면 안 되는데, 다시 회복하면은 하루 만에 빨리 다시 회복하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다시 회복하면 또 다시 이제 시장은
그 이제 방향성 없는 어떤 박스권, 뭐 무방향성 이쪽으로 또 가는 걸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점들 또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웃겨요. 어젯밤에 이제 계속 원화 강세로 더 갈 것처럼 하더니 또 하루 만에 또 기사회생 하긴 했죠. 물론 이거 하나만 갖고 오늘 이 봉 하나만 가지고 뭐 완벽하게 또 뭘 돌파한다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정도가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1116.7원 요 정도 자리가 중요한 건데 어쩌면은 지금 다시 저항을 확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결과적으로 모르겠다 이거예요. 모르겠다 이건데 뭐 오버슈팅을 줄지, 근데 지금 현재 오늘 당장으로서는 오버슈팅 주지 않겠죠. 네. 여기서 더 버티다가 오버슈팅을 줄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둥근 천장형으로 꺾일지 아직까지도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오늘 밤 미국이 또 그래서 중요하겠죠. 오늘 밤 미국 한번 고민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난 안전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 기다리시고 한번 네 생각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13,800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시고 한 번쯤 베팅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자리가 붕괴되면 그저 나스닥은 큰 박스권 안으로 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한 번쯤 뭐 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면 빨리빨리 도망 나오시고요. 다시 13,800 돌파한 척 하면 또 의미 없어, 또 그죠? 그 숏배팅할 근거가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 잘 확인하시고요. 네, 하여튼 여기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